올류 렉스턴 더 블랙 트림입니다. 앞쪽에서 보여지는 웅장한 느낌은 아무래도 이 그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바꿨다고 봅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로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개씩 짝을 이뤄서 두 개는 상향등, 두 개는 하향등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는 그릴하고 이 헤드램프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범퍼의 디자인은 조금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렉스턴의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 웅장한 느낌, 그리고 탄탄한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2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157cc고요. 202마력의 토크는 45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바디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신선한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모습이 이전 모델보다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측면부 바디라인은 기존부터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특히나 이 벨트 라인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전통 오프로더 SUV의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20인치고요. 타이어는 255, 50, 20입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눈에 잘 안 보이죠. 펠트 재질로 안쪽에 이너 커버를 바꿔줬기 때문에 노면 소음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요소수도 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구면 바디라인에서는 테일램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요. T자를 옆으로 눕혀놨기 때문에 최근 유행이기도 하죠. 확실히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안정감 있는 바디라인을 잘 살려줍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기본 골격이 같기 때문에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요. 앞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소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바람직하게 변한 테일램프 그리고 아래쪽에 방향지시 등이 LED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머플러를 오픈형으로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머플러는 조수석 뒤쪽으로 바닥을 향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뒤쪽에 나와 있는 요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페이크 머플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퓨저랑 페이크 머플러가 요즘에 그 경계가 조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약간 느린 듯 싶지만 부드럽게 작동을 해줍니다. 공간은 뭐 여느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특히 높이가 조금 높다 보니까는 확 트인 그런 개방감이 있고요. 바닥 부분은 2단으로 콘솔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깔끔하게 부품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제가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고요. 위로 조금 올리면 평평하고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인피니티인데요. 뒤쪽에 이렇게 우퍼도 마련이 되어 있고 러기지 스크린도 탱탱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SUV 하면은 또 이 뒷좌석을 접었을 때 2열을 폴딩을 했을 때의 공간이 대단히 좀 민감한데요. 이 차는 신장 180 정도의 성인 남성 둘이 차박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간감에 있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등받이만 접었는데 앞쪽에 시트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조금 더 평평하고 넓은 공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약 800리터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갖춰주고 있는데요. 러기지 공간이 한 800리터 조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등받이를 접게 되면은 1900리터 이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합니다. 공간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요. 실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쌍용 자동차가 최근에 밀고 있는 디자인이죠. 약간 고급스럽고 이 테두리 부분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도 있으면서 그립 나쁘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까지 이렇게 음각으로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네요. 앞쪽에도 물론 있고요. 도어 내장도 스웨이드 재질의 퀼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메모리 시트는 3개까지 가능하고 오토 모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발판이 순정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쌍용 자동차가 시장의 니즈를 잘 반영했다라고 보고요. 맵포켓은 적절한 크기 갖춰주고 있고 스피커는 인피니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 불이 은은하게 들어오고요. 시트는 4HL 타입의 럼버 서포트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 날개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몸을 잘 받쳐주고요. 더 블랙이라고 해서
트림의 고급화를 꾀하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적정하게 텐션이 있었고요. 발판 부분 보시면은 페달은 일반 타입이고 풋레스트는 조금 좁은 듯 싶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도 있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버튼이 조금 비어 있기는 한데 자세 제어 온오프부터 전동 테일게이트 그리고 앞쪽에 전조등 각도 조절하는 부분까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스티어링이 D컷이라서 조금 이색적이고요. 또 양쪽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기능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해보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 다음에 스티어링의 열선, 그리고 오른쪽에는 IACC라고 해서 인텔리전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D컷이 조금 이채롭죠. 클러스터는 해상도 좋은 편이고요. 독특한 점이 내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큼직하게 나옵니다. 약간은 좀 거친 느낌이, 마무리가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네요. 다양한 컨셉으로 변화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V에는 와이드 타입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용상의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카메라가 광각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주변을 좀 뚜렷하게 잘 보여주고요. 해상도도 괜찮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약간 화질 저하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뚜렷한 화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공조장치 컨트롤 좀 널쩍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복잡한 버튼들을 깔끔하게 정리 잘 해줬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 이 주변부에 보시면 도어에 이 꾸며줬던 그 알칸타라 재질이 역시 퀼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박음질 패턴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됩니다.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되고 쌍용 자동차에서는 처음으로 SBW 방식 쉬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8단 미션 적용이 되어 있고 이 P 버튼을 위쪽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작감 나쁘지 않았고요. 드라이브 모드부터 오토홀드까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4중 구동, 4H, 4L, 그 다음에 EH 이렇게 세 가지로 파트타임 4중 구동이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이 별도로 달려있죠. 그리고 기존에는 조금 불편했었는데 컵홀더가 옆으로 딱 자리 잡아서 정돈이 되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USB 단자, USB 충전 단자 있습니다. 역시 커버링 가능하고 센터 터널이 약간 널쩍하기 때문에 암레스트 역시도 편안합니다. 안쪽에 공간은 조금 더 이 폭이, 이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고요. 조석 수납 공간은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고 열렸을 때 안쪽이 좀 깊이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이에요. 뒷좌석입니다. 유리 끝까지 내려오고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2열 등받이를 뒤로 밀었을 때 139도까지 넘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조수석 뒤쪽은 가장 끝까지 세운 상태고요. 운전석 뒤쪽은 제일 뒤로 눕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클라이닝이 되는 각도가 국내에서 최장이라고 하는데 장거리 여행에는 분명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실 수가 있을 것 같죠? 암레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 공간도 나름 또 깊이가 있네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바닥이 비교적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발 공간도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가운데 턱이 없으니까 사용하기 좀 편리하겠죠.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제법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승하차 할 때 이걸 이렇게 잡고서는 타시면 되고요. 시트가 굉장히 안락한 편입니다.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서 프레임 바디 방식에서 약간의 불편한 승차감들을 시트가 조금 완화시켜 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발 공간 조금 더 높았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어벤트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USB 충전 단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여기 깊이 있게 수납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마련을 해 놨네요. 앞쪽의 느낌은 좌우 대칭형이고 조금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버튼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처리를 해주고 있네요. 올류 렉스턴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블랙이라고 해서 최고급 트림의 차량을 시승해보고 있고요. 먼저 엔진의 느낌인데요. 마력하고 토크가 조금 더 높아졌죠. 200마력이 넘어서고 있고 토크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형 8단 미션하고의 매칭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부드러운 승차감이 느껴지는데요.
프레임 바디에서 이 정도의 부드러움이라고 하면 일상에서 주행을 하실 때 크게 불편하거나 부담감이 오는 그런 승차감은 아닙니다. 공인연비는 11.1로 기억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는 9km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12.9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짧은 구간입니다만은 평균 연비는 10.5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해보면은 약 12.5에서 13km대까지 육박하는 연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극초반에 약간의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좀 밀리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여유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반 담력이 조금 좋은 차량들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인피니티가 들어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요. 고음보다는 중음 그리고 저음이 조금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고음회사의 어떤 그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도 일반적인 오디오에 비해서는 조금 카랑카랑하게 들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시그널 깜빡이 소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가속 페달은 저속 구간에서 밟았을 때 조금 경쾌한 맛이 있고요. 토크가 1600rpm 1650 정도에서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다 보니까 디젤 특유의 그 굼뚱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신형 8단 미션하고 신형 엔진하고의 매칭이 굉장히 매끄럽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서스펜션은 앞쪽에 WC1, 뒤쪽에 멀티 어드밴스드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멀티링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보통 프레임 바디에서 멀티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많이 좀 튀는 듯한 느낌, 단단한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쌍용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 또 노하우가 쌓여있는 브랜드고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매끄럽게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잔진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프레임 바디 치고는 또 잔진동을 아주 잘 걸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횡풍이 좀 심하게 부는 이 방파제 구간을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A필러 쪽에서 간헐적으로 그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살짝 들리긴 합니다. 지금 뭐 제가 80km, 60에서 80km 정도밖에 달리고 있지 않은데 횡풍에는 조금 약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기어비를 조금 느슨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만큼 엔진이 좀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덕분에 기준 속도가 낮은 rpm에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연비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도 조금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에 있다 보니까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승하차 시에는 저같이 이제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살짝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일단 차 안에 앉으면 시트도 굉장히 좀 푸근하고 편안한 편에 속하고요. 또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 시야가 좋습니다. A필러도 그렇게 시선을 가리는 거는 아니고요. 또 아웃사이드 미러는 트럭 같아요. 굉장히 이 상하 좌우 모두 다 널찍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뒤쪽의 시야를 시원하게 잘 확보를 해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노멀하고 스포츠하고 윈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노멀이나 스포츠로 많이 다니게 되는데 모드 간의 편차는 조금만 더 벌려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노멀 모드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랑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랑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변별력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물론 이제 윈터 모드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모드가 하나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노멀 모드, 에코 모드 같은 거 하나 더 추가해줘도 좋았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조금 더 다변화시켰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IACC라고 해서 인텔리전트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란도나 티볼리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렉스턴에 와서는 2.5세대죠. 그래서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이 코너 구간 같은 선회를 할 때는 그 코너에 맞춰서 안전 속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과속 단속이 있을 때에는 그 과속 단속 구간이라든가 거기에서의 유지 속도에 맞춰서 알아서 컨트롤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스티커 발부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하체 쪽에 부싱을 꾸준하게 개선해 줘 왔고 또 페이스리프트 모델 올뉴 넥스턴을 출시하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프레임 바디 치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렇게 출렁거리지도 않고 또 튀지도 않고 안락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같은 거 해보면은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많이 익숙하면서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승차감도 좋은 편입니다. 정체 구간이나 신호대기를 할 때는 디젤 특유의 그 약간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노코크의 디젤 엔진을 얹고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 프레임 바디라서 그런지 조금 이 소음하고 진동 부분이 멀리서 덜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프레임 바디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내비게이션은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시야에 그렇게 안전운전 시야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정보도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 티팩이라든가 아니면 멀티미디어하고 연동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틴팅이 안 돼 있고 날이 좀 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안 잡힐 것 같기도 한데요. 클러스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실린더 타입으로 바늘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클래식한 느낌의 클러스터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내비라고 하는 버튼, 이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화면 가운데에 이게 9인치라고 아까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9인치로 큼직하게 내비게이션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클러스터 안쪽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또렷하게 딱 보여주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기어 레인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자동차의 현재 속도 같은 것들도 차분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도 구간이나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돌아 나가 보면은 꽤나 잘 버텨주고요. 또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는 4륜구동 정통의 또 강호잖아요. 쌍용 자동차가 SUV나 이 프레임 바디 SUV 4륜구동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나름 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매끈하게 돌아 나가는 느낌이 괜찮고요. 오히려 도심 주행보다는 좀 야외로 약간의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도심형 SUV로 보기는 조금 아깝고요. 이 야외로 많이 좀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도면이 조금 좋지 않은 곳에서는 좀 튕기는 듯한 느낌, 차가 튀는 듯한 느낌도 전달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비포장 도로를 갔을 때, 이 오프로드를 갔을 때는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죠. 모노코크 바디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오프로드에서 분명한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온로드에서는 아무래도 좀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 SUV들이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